2022년도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 정기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 일어서 주십시오. 국회의원 경례! 바로 다음 애국가 제창입니다.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국선열과 먼저 가신 ROTC 안주에 대한 문명을 하겠습니다. 순국선열에 대한 문명. 바로 다음은 ROTC 애국동지회 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 강령.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ROTC 출신으로 명예를 가장 우선시한다. 하나, ROTC 애국동지회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헌신한다. 하나, ROTC 애국동지회는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한다. 하나, ROTC 애국동지회는 북한 사회주의 세력 척결에 앞장선다. 하나, ROTC 애국동지회는 한미동맹 강화로 호국 안보의 선봉이 된다. 하나, ROTC 애국동지회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준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정기총회 직순 첫 번째 활동보고로 지난 6개월간 애국동지회가 참여했던 행사 및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6개월보다 더 많은 일들은 여러분들께서 지난 6월 정기총회 때 보고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지난 6개월의 경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8일 정기총회가 있었고요. 7월 28일 대법원 앞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 재판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5일 광화문 자유우파 시민직결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월 3일에는 제주 4.3 사태의 진상을 알리는 영화 탐나의 봄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 애국동지회가 중심이 돼서 참여했습니다. 이때는 ROTC 애국동지회가 중심이 돼서 우파 부정선거 규명 촉구하는 집회를 종각에서 별도로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3일에는 그 자유우파 시민 집회 직전에 이따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톱니바퀴라고 우리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한 개인 영상 기록을 하는 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그 발기총회를 10월 3일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에 광화문
맞불 집회를 종북 주사파들이 문재인 이재명의 구속을 저지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한 맞불 집회를 가졌습니다. 10월 26일에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43기 추도식 국립묘지에 있었는데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26일 역시 광화문에서 정동환 목사 쪽 집회가 끝난 후에 애국 동지회가 중심이 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7일에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확대 대표를 해왔고 오늘 정기 참여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 목적이죠. 오늘 안건 토의로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세 가지 안건 지난 6개월간의 결산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회장 및 감사 선임의 건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우선 안건 토의에 앞서서 감사님께서 나오셔서 감사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맡고 있는 신동국 5.18 목사의 도입니다. 충성! 먼저 의견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전체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이 회장단들하고 지금 감사하고 좀 약간 소통이 조금 했지 않느냐 하는 거 좀 아쉽고, 그리고 앞으로도 소통미흡한 선택에서 추후에 사무총장한테 또 추후에 재금주와 연도 정시에 응한다는 조건 하에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와 우리 파이기 선배님이 감사님이신데 몸이 제가 나오면 안 되는데 선배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저한테 좀 부탁하는 이런 요청에서 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은 제가 5.18 파트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흘러나가고 있는 걸로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허용된다면 식사 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것이 나라를 살리고 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조건 하에서 이제 감사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 등은 2020년 6월 18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회칙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 대한민국 ROTC 애국 동지회 제5기 회계연도, 즉 2022년 6월 18일부터 12월 20일의 회계 및 회계 이외의 업무 강화를 실행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하나, 감사 방법의 개요. 첫째, 회계 감사를 위하여 장부 서류를 열람하고 회장 및 사무총장으로서 오고 청취 기타 합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회계 이외의 업무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회장 및 사무총장으로부터 본회 활동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기타 필요하고 제한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다음, 감사 의견. 첫째, 회비 및 후원금 납부와 지출은 장부의 기재와 합치하고 법령 및 정관에 따라 본회의 재정 및 토익 상황을 정당하게 표시한 것으로 인정한다. 둘째, 본회의 활동은 법령 및 정관에 충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한다. 2022년 12월 20일 대한민국 ROTC 애국 동지회 감사 김종필 파이 선배님이십니다. 이어서 감사 신동국 대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그대로 반응으로 박수로 좀 해주세요. 그냥 결산 선의권입니다. 혹시 결산 선의권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박수로 오늘 받아주시는 분을 이러한 건으로 회장 선임권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건 이제 정식으로 하려고 하면 임시 의장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후보받고 이런 게 이제 정상인데 제가 당사자로서 말씀드리니까 정보상인데 12월 7일날 개별대표하고 확대 간부 집회부하고 확대 간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늘 1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은 선거 때문에 일단 어떻게든 한 번 더 받아주시면 어떻게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선거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수락하는 뜻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나게 어떠나올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3건, 사무왕건 감사 선임의 건입니다. 감사는 총회에서 해마다 이제 추천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감사를 추천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4기 저 노영식 선배님 추천합니다. 14기 노영식 예. 또 네. 8기 애국 활동을 위해서 이복은 8기 이복은 14기 노영식 두 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적이 없으시면 박수로 꼭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신임 회장 취임식입니다. 취임은 연임을 하시는 바람에 취임식은 달아나고 취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공!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근대사의 한 획을 2022년이 지나가면서 10여일을 남기고 오늘 ROTC 애국동지의 정기 총회에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회기 병정을 위하여 1년 6개월 동안 회장직을 맡으니 애국동지 여러분들의 성원과 열성에 힘입어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박 대통령 탄핵 이후 5년간 문재인 독재 정권에 대해 끈질긴 투쟁을 해온 결과 금년 3구 대선을 통해 정권 교체를 기적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지긋지긋한 주사파 정권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애국활동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ROTC도 큰 이익을 담당했다고 자부합니다. 30도를 웃돌아 몹시도 뜨겁던 작년 여름 대학별관에서 떨어진 금방 같은 몸을 추스렸고 눈보라 헤치고 차도를 행진하며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던 동지들, 강남역 일대 과천 중앙선관위, 서초동 대법원, 대검찰청, 여의도 국회의사당, 각 정당 당사, 시청, 광화문, 종각, 종로, 삼가, 탑골 보는 일대를 누비던 동지들을 생각하는 물시울이 끓어집니다. 특히 80대 중반의 일기 선배님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오셔서 후배들 앞에서 솔솔솔하시는 모습은 ROTC 장교 출신이라는 무한한 자긍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문무를 겸비한 장교 출신인 우리 애국동지들이 시민들을 향해 우리를 따라나가고 외친 덕분에 이런 도움면에서 많은 애국 시민단체들을 선도할 수 있었으며 내부적으로도 ROTC 단체 중에서 회비 납부 기준으로 중앙의 다음으로 큰 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일을 해봐보면 보람된 일과 벅찬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동지의 사무실로 사용하라고 선뜻
건물 공간을 비워준 후배도 있었고 지방에 거주해서 자주 못 나온다며 매월 거금을 보내준 후배도 있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우리 ROTC 애국 동지를 널리 알려준 권순아 TV와 자유세상방송 TV 10기 이영대 동지, 저의 연설을 편집해 주신 유튜브 아가미 방송도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매주 주말 집회에 참여하고 계신 충청도의 어느 모험분께서 오랫동안 우리 동지의 활동을 지켜보시던 중에 10월 22일 저의 강한 연설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며 모양을 한 척 지어서 보내준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고 가슴이 멍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고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권만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고 우리 ROTC 애국동지회는 지난 정권 5년간 대한민국을 망쳐버린 적폐에 대한 청산을 통해 사악한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과 함께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해서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세워달라고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정교조 언론은 물론 지난 정권에서 온갖 혜택을 누려왔던 시민단체 등 많은 세력들이 완강하게 저항하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앞장서 투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윤 정권의 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도려내야 할 함부가 너무도 많고 전선이 넓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그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아서 다소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문제는 아직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자는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가 언젠데 4.15 부정선거 얘기냐고 볼멘 소리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냥 듣고 간다면 다음 총선에서 또다시 투개표 조작을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선거관리 시스템 하에서 다음 총선도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이 다음 총선을 통해 완전히 전국을 장악하게 되면 4.15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놈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몹시 불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방법으로 일을 저지를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도의 국부 간디가 한 명언 중에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무의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 정권 때 코로나를 핑계로 일반 생활까지 억압을 받는 가운데서도 정권 교체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매주 주말 집회를 집요하게 이어왔습니다. 반정부 수정을 하는 방식대로 계속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권이 바뀐 지금은 모든 투쟁 방법에 대한 궤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애국동지의 구성원들조차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생각들이 가장 각색입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 5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두 가지 사업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첫째, 특정 정파에 기울지 않겠습니다. 물론 여건의 힘을 보태어 현 정권을 유지하는데 협조하는 자세를 기본으로 하겠지만 그렇다고 현 정권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추종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는 것은 엄중히 따지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결국은 윤 정부의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미온적이라면 이를 꾸짖으면서 개선하도록 힘을 싣겠습니다. 둘째로 어떤 종파에도 기울지 않겠습니다. 특정 종교 단체에서 많은 애국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단체가 하는 활동이 모두 우리 동지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생각하며 애국 시민들이 지지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도 기독교이지만 기독교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기독교만을 내세우는 집회는 오히려 일반 시민들의 호응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애국동지회는 어떤 애국단체도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순수한 애국심 하나만으로 열심히 집회에 나오는 애국 시민들에게는 계륵 같은 생계형 집회 선동단체들도 있다는 소문이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저희 ROTC는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스탠스를 지향했습니다. 불법 탄핵 이후 저조한 국민적 각성을 일으키기 위해 전개해온 시위 중심의 반주사법 활동은 코로나 방역 체계에서의 제한과 새 과실을 위한 야외 집회 형식의 시위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 가장 효과적인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여러가지 협정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10월에는 톱니바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톱니바퀴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기간에 산업 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멋지게 수행하였던 주인공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기록하여 그 과정의 진실을 역사에 남기는 개인별 영상 자서전 제작 사업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 각자가 걸어온 작지만 위대한 여정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가 사소한 일상과 작은 움직임들을 기록한 사초의 기반을 두는 것처럼 우리들의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여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의 진정한 역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대변인실을 강화하여 현안 문제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나 논평 등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 성명서 논평 등을 널리 배포하여 국민들에게 현 시국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우리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동안 세 차례 열렸던 애국 포럼 강좌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부정선거 진상, 역사 바로 알기, 중국의 문화 침탈, 교과서 내용 바로잡기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들부터 각 분야의 문제점을 알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그동안 최우선으로 해오던 현장 집회도 소홀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민노총과 정교조의 촛불 집회의 추이를 봐가며 10월 3일, 22일, 11월 19일 같은 같이 민노총 촛불 집회의 기세를 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다른 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떨쳐 일어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단체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저의 건강을 염려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말로도 있었지만 지난 10월 7일 열린 김일 대표와 집행부 동지들이 참석한 확대 강구에서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완벽한 정권을 고취하며 1년 더 애국동지를 위해 봉사해달라는 선후배들의 간절한 요청을 며칠 밤을 기도하며 고심 끝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지난 정권에서 해온 반정부 투쟁에 비교하면 앞으로 해야 할 활동은 심적 부담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문 정권의 실정에 대해 선포하는 것 못지않게 윤 정권의 성공적 안착에 보탬을 주는 것도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지 여러분들이 회장들을 믿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과 내년 총선까지 지난 정권 때 투쟁했던 것처럼 앞장서시겠다는 마음가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생각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새해 마지막 봉사라는 마음가짐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새해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긴 연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이호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8기 선배랑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애국동지회의 활동과 그 활약하는 모든 활동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견비 학운영제 국가의 동양 지신용사은 경륜 우리의 표서 한방의 대한민국 꼭꼭 세우자 아웃이신